안녕하십니까, 팬더 원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주일에 2개씩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우리 PD님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한 번은 그냥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걸로 하고, 한 번은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번에 원래 이제 여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일단 감초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감초를 좀 쉬고 일반 컨텐츠로 해서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초 이제 대주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초는 감온하다. 그래서 화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재들을 조화롭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면 맨날 싸워요. 근데 C라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게 또 묘하게 이렇게 서로 친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약재들을 조화롭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보면은요, A라는 사람도 뭔가가 좀 이렇게 특출난 게 있었을 거예요. B라고 하는 사람도 뭔가가 특출난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둘이 합쳐줬더니 막 수닥수닥 싸웠는데, C라는 감초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조화롭게 해준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A라는 사람의 것도 줄여주고 B라는 사람의 것도 줄여줘야지 이게 잘 맞는 거죠.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막 이렇게 창방을 하는데, 막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다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감초만 딱 넣으면은 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초라고 하는 것은 비위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느리게 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급격한 약효를 원할 때는 감초가 안 들어갑니다. 특히 밑으로 내려가는 약재를 사용을 할 때는 감초가 안 들어가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간하고 콩팥을 허리 밑에, 그러니까 배꼽 밑에, 그러니까 배꼽 밑에, 명치 밑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 명치 밑으로 횡격막 밑에죠. 그 다음에 심장과 폐를 횡격막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횡격막 위로 작용하는 약재들은 감초를 써도 무방합니다. 횡격막 밑으로 내려가는 약재들, 특히 이제 아래쪽으로 간이나 콩팥 쪽으로 내려가는 약재들에는 감초를 사용을 하면 효과가 반감이 돼요. 왜? 내려가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래서 화제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조화롭게 해준다. 2번째는 좀 빠르게 작용하는 것을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초를 사용할 때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가 빵빵해져 있을 때는 감초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어떤 처방에 썼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잘 맞느냐라고 하면 그 약이 좋은 약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잘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 약은 나쁜 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처방을 사용할 때 테크닉,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좋은 약, 나쁜 약이 가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는 것이, 생한 것은 화를 사하고 구운 것은 온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감초가 생한 것을 사용을 하면은 불을 끈다라고 하지만, 가문지제예요. 가문지제는 불을 끄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초를 가지고 불을 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주익기탕에
황백이나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그 화를 꺼주는 이제 그런 계통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감초가 들어가서 뭐 불을 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구온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구감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감초가 이렇게 통으로 다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쇠에다가 감초를 이렇게 찝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이렇게 굽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자감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불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석쇠로 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그 뒤집어서 먹는 것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다 초안 감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쇠에서 넣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절단된 것을 가지고 화덕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볶는 식으로 이제 초안 감초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부가 타겠죠. 구운 거는 뭡니까? 껍데기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옛날에 좋은 감초는 껍데기하고 안에 노란 것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껍데기만 구워서 사용을 하는 것이 구감초인데 이렇게 구운 다음에 절단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절단된 채로 초를 해버리니까 초감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감초의 대자조, 감초감원 화제약, 생능사와 구온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교과서에서 자감초라고 돼 있어서 뭐 자감초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요즘 이제 절단된 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초감초가 되겠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불을 대면은 이제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